안녕하세요. CPPG 윈의 김창준 기술사입니다. 이제 T3 개인정보 라이프사이클 관리입니다. T3는 일반적으로 개인정보 생명주기라고 하죠. 라이프사이클 수집부터 저장 관리, 제공까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강의 순서는 개인정보 수집 이용, 그리고 저장 관리, 그리고 이제 제공,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질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는 수집 이용, 간접 수집, 목적의 이용 및 제공 제한,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시 유의사항 이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을 보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의 15조입니다. 개인정보 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 범위 내에서 이용할 수 있다. 그래서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한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정보 주체와의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정보 주체 또는 법정 대리인이 의사 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주소 불명 등으로 이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 주체 또는 제3자의 이제 급박이라고 하는데요.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인정보 처리자의 정당한 이익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 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에도 이제 개인정보 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히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하나입니다. 일단 개인정보는 동의를 받으면 가능해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이제 법령상의 의무를 준수할 때, 공공기관 소관 업무, 정보 주체랑 계약을 체결했어요. 뭐 상품 배송이나 뭐 어떤 서비스를 본다거나 뭐 이런 것들,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는 일반적으로 뭐 소방이나 경찰이나 이런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이랑 관련될 때죠. 개인정보 처리자의 정당한 이익, 이거는 이제 톨게이트 같은 데서 하이패스 이런 것들 정당한 이익으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1번에 동의를 안 받을 때이고 2번부터 6번까지는 1번은 동의를 받을 때, 2번부터 6번까지는 이제 동의를 안 받을 때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때 이제 그냥 동의를 받는 게 아니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 주체에게 알려야 하죠. 어느 하나 변경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목한기거 이렇게 암기를 하고 있습니다. 뒤에도 나오겠지만 개인정보 수집 이용 목적, 수집하려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 불이익의 내용.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쇼핑몰에서 사주팔자 서비스를 제공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 생년월일이랑 뭐 시간이랑 이런 것들 수집을 해야 되죠. 하지만 뭐 사주팔자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지 않다. 그러면 동의를 거부했을 때 사주팔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이게 이제 불이익의 내용이죠. 개인정보 처리자는 단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 내에서 정보 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 조치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39조의 3은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특례 조항이죠.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15조의 1항 이거죠. 1항 여기 수집 이용할 수 있는 경우,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려고 수집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된다. 변경하려고 할 때도 마찬가지죠. 여기는 이제 목한기예요. 개인정보 수집 이용 목적, 수집하려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정보 보유, 이용 기간. 그러면 이제 거부권은 없네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거부권을 고지를 안 해도 법 위반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거부권과 불이익의 내용, 이걸 고지를 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은 다 권고대로 다 거부권을 보장을 하고 있고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할 수 있다. 이것도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개인정보로서 경제적, 기술적 사유로 통상적인 동의를 받는 게 뚜렷하게 곤란한 경우. 여기도 있었죠. 계약이 여기 계약 체결 이행 이거랑 상충되는 거고요. 그리고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에 따른 요금 정산, 아까 톨게이트, 하이패스 이거랑 정당한 이익 달성 이거랑 또 매핑이 되는 거죠. 아까 앞에 게 이렇게 매핑이 됐으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이거는 제일 위에 거 2번이랑 또 매핑이 됩니다.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가 필요한 개인정보 이외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그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거부권. 이 경우 필요한 개인정보는 해당 서비스의 본질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정보를 말한다. 거부권 고지는 안 하더라도 거부권을 보장을 해야 됩니다.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만 14세 미만의 아동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 제공 등의 동의를 받으려면 그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동의하였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만 14세 미만 아동은 사실 법적인 이런 동의의사 효력이 없습니다. 법정 대리인, 주로 부모겠죠.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만 14세 미만의 아동에게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사항의 고지 등을 하는 때에는 이해하기 쉬운 양식과 명확하고 알기 쉬운 언어로 해야 된다. 못 알아듣는 걸로 하면 안 되는 거죠.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처리에 따른 위험성 및 결과, 이용자의 권리 등을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만 14세 미만의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면 뒤에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동의, 고지, 통지, 안내 용어를 한번 정리해 볼게요. 고지는 기별을 보내어 사전에 알게 함. 사전이라는 게 포인트고요. 어떤 방식으로든 상대방에게 무엇을 알게 하려는 경우, 이런 용도가 있고요. 정보주체 피드백이 불필요합니다. 수집, 동의, 고지, 납세 고지서, 번지금 고지서. 그래서 어떤 이제 이벤트가 있으면 이벤트 사전에, 여기가 이제 시간이라고 하면 타임, 사전에 하는 게 이제 고지고요. 그래서 납세 고지서, 납세 사실이 있으면 사전에 납세하라고 알리는 거고요. 범칙금도 범칙금 위반 사유가 있으면 그거를 범칙금을 내라고 사전에 알리는 거죠. 수집 동의 고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의는 의사나 의견을 같이 함. 그래서 고지 행위를 승인하거나 시인하는 행위. 그래서 여기가 고지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합의하는 게 이제 동의입니다. 이 시점이. 그래서 개인정보 수집 동의, 광고, 전송, 수신 동의 이런 게 해당이 되고요. 통지는 게시나 글을 통하여 사후의 알림, 사후가 중요하죠. 그래서 사전 고지, 사후 통지입니다. 게시나 글이 매개가 되어 상대방에게 무엇을 알리는 경우, 이 용도는 거의 비슷한 내용입니다. 중요한 거는 정보주체 피드백이 동의는 필요한 거죠. 통지도 그냥 알리기만 하면 돼요. 불필요. 침해 사실 통지, 사후에 알리는 거죠. 입영 확정된 거를 사후에 알리는 거고, 합격 사실을 사후에 알리는 거. 그래서 이벤트 이후에 통지하는 거. 안내, 공개, 게시는 어떤 내용을 소개하여 알려줌. 이벤트와 관계없이 그냥 이 기간 동안에 계속 연속적으로 안내를 하는 게 이제 공개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실이나 사물, 내용 따위를 여러 사람에게 알리는 경우, 여러 사람에게 알리는 거죠. 정보주체 피드백이 불필요하고요. 개인정보 처리 방침 공개, 인터넷 웹사이트 공지 이런 게 해당이 됩니다. 안내, 공개, 게시, 공지 다 비슷하죠.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이 가능한 경우 아까 했어요. 동, 법, 공개, 급, 정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개요다는 이거요. 계약, 이행.
요금정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동법 공개급정, 개요다. 개인정보 수집 이용 시 고지사항, 아까 했죠. 목항기거. 여기는 목항기. 하지만 거부권을 고지를 권고한다고 했고요. 고지 안 하더라도 거부권을 보장을 해야 된다는 거. 만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 대리인 동의. 그래서 개인정보 처리자는 이 법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를 위하여 정보주체에 따른 법정 대리인을 포함한다. 동의를 받을 때는 각각의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각각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래서 일괄로 개인정보 수집 동의, 이거랑 홍보 마케팅, 고유 식별 정보, 민감 정보, 이렇게 일괄로 하면 안 되죠. 각각 동의 이렇게 동의를 받아야 되죠. 만 14세 미만의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해당 아동으로부터 직접 수집할 수 있다. 법정 대리인, 그러니까 엄마, 연락처,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은 직접 수집할 수 있다. 하지만 예를 들어서 학습지 이런 게 있으면 학습지를 구독을 할 거냐, 이런 거는 아동이 결정할 수가 없어요. 법정 대리인이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죠. 법정 대리인 동의 확인 방법.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법정 대리인이 동의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는 거예요. 여기 밑에 있지만, 동의 내용을 게재한 인터넷 사이트에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고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그 동의 여부를 확인했음을 법정 대리인의 휴대전화 메시지, SMS로 알리는 방법. 동의 내용을 게재한 인터넷 사이트에 법정 대리인이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고 법정 대리인의 신용카드, 직불카드, 이런 카드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 동의 내용을 게재한 인터넷 사이트에 법정 대리인이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고 법정 대리인의 휴대전화, 본인 인증을 통해서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 그리고 동의 내용을 적힌 서면을 법정 대리인에게 직접 발급하거나 우편, 팩스를 통하여 전달하고 법정 대리인이 동의 내용을 서명 날인한 후 제출하도록 하는 방법. 그래서 우편으로 이 집으로 이 동의, 미동의 이거를 배송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서명 날인을 했어요. 동의, 서명 날인을 했어요. 그러면 이 서명 날인을 한 것을 다시 이쪽으로 보내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우편이나 팩스의 방법으로 해도 되고요. 동의 내용이 적힌 전자우편을 발송하고 법정 대리인의 의사표시가 적힌 전자우편을 전송받는 방법. 우편으로 이거는 한 게 아니라 이제 이메일로 동의 여부를 확인해서 이렇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전화를 통하여 동의 내용을 법정 대리인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거나 인터넷 주소 등의 내용을 열람할 수 있는 방법, URL이겠죠. 인터넷 주소 안내하고 재차 전화통화를 통하여 동의를 받는 방법. 그리고 1에서 6가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에 준하는 방법으로 법정 대리인에게 동의 내용을 알리고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방법.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개인정보 수집 매체 특성상 동의 내용을 전부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 법정 대리인에게 동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인터넷 주소, 사업장 전화번호를 안내할 수 있다. 법정 대리인 동의를 아까 얻기 위한 방법, 전자서명 직접 하는 방법, 휴대폰 인증, 아이핀, 이렇게 본인 확인 후 명시적으로 동의하는 방법, 우편, 팩스, 전자우편 등으로 법정 대리인의 서명, 날인한 서류를 제출받는 방법, 법정 대리인과 직접 통화를 하여 확인하는 방법. 어떤 방법이든지 가능합니다. 중요한 거는 동의 기록을 보관을 해야 되죠. 이메일이 됐던 이런 인터넷에 웹페이지가 됐던 서면이 됐든, 그리고 음성
뭐 녹취가 됐든 다 동의 내용을 보관을 해야 됩니다. 개인정보 수집 동의, 수집 매체에 따라서 동의를 받는 방법, 동의 내용이 적힌 서면을 정보주체에게 직접 발급하거나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전달하고 정보주체가 서명하거나 날인한 동의서 받는 방법. 아까 했죠. 전화를 통하여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사 표시하는 확인하는 방법. 또 이거 다 했어요. 아까. 네, 이거를 다시 한번 정리한 겁니다. 수집 매체 5가지 방법에 준하는 방법. 아까 있었잖아요. 준하는 방법. 이게 뭐냐? 전자문서 등을 통해 동의 내용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정보주체가 전자서명을 받는 방법. 보통 전자서명은 뭐 공인인증서로 많이 하겠죠. 개인 명의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동의, 신용카드 비밀번호, 입력을 하는 방법. 뭐 이런 것 주로 ARS로 하겠죠. 그러면 이제 E2E 암호화라고 엔드 투 엔드 키보드 보안이에요. 그러면 이 E2E, 이 암호화가 되는 이런 서버랑 PC겠죠. PC든지 이제 모바일이든지 여기서 비밀번호가 이렇게 전 구간 암호화돼서 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비밀번호 같은 거 넣을 때 갑자기 1, 2, 3, 4, 5, 6, 7, 8, 9 이런 게 이제 키보드 보안이에요. 그래서 이게 E2E 암호화 하는 거고요. 신용카드 비밀번호, 정보주체 동의를 받는 방법, 서면 동의 서류 보관, 뭐 가입 신청서 등의 서면으로 직접 자신의 성명을 기재하고 인장을 찍는 방법, 인장, 그리고 자필 서명하는 방법, 영화관 멤버십 카드 발급 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에 기명 날인하는 경우.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100% 한 문제 나온다고 보면 돼요. 인터넷 화면, 전자적 동의 기록 보관, 인터넷 웹페이지, 웹사이트 화면에 동의 클릭하고, 공공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회원 가입 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에 체크하는 경우. 그러면 데이터베이스에 딱 남습니다. 동의, 사실, 뭐 1 아니면 0이겠죠. 그리고 뭐 일시, 뭐 몇 월 며칠 이렇게 남고요. 매체, 뭐 이런 식으로 데이터베이스에 이제 남는 거죠. DB에. 전화통화 내용 녹취 보관, 전화상으로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정보유체 동의, 보험회사 전화 권유 판매원과 통화 시 개인정보를 수집에 동의하는 경우, 문자메시지 동의 기록 보관, SMS, 알림톡 등을 통한 개인정보 수집 동의, 미술학원 등록을 위해 카카오톡에서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 동의하는 경우, ARS 입력 기록 보관, ARS를 통해 개인정보 수집하는 방법, 렌터카 업체 서비스 만족도 조사를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에 동의하는 경우, 전자우편은 기록을 보관합니다. 동의 내용이 기재된 전자우편을 발송하여 정보주체로부터 동의사가 표시된 전자우편을 전송을 받음, 채용 중개 사업자가 전자우편으로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요구하는 경우, 공개정보, 사회통념상 동의사가 있다고 판단, 명함을 주고받는 행위, 공공기관 홈페이지에 담당 직원 연락처를 기재하는 행위, 사례, 인터넷 거래 사이트에 정보주체가 자신의 전화번호를 기재하는 경우, 상품을 등록하고요. 이 상품 문의사항 있으면 전화주세요. 전화번호, 이런 게 이제 공개된 정보죠. 정보주체가 자동차 구매를 위해 자동차 판매점을 방문하고 명함을 준 경우, 이런 게 공개정보 수집의 사례입니다. 수집 이용이 가능한 경우, 아까 나왔죠. 그거를 이제 예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법률의 특별한 규정, 법률에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을 구체적으로 요구하거나 허용하고 있어야 함. 법률에 위임 근거가 없는 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규정하는 것은 안 됨. 이렇게 돼 있죠. 법률이랑 법령은 달라요. 헌법 시고 했죠. 헌법. 그 다음에 이제 시행령. 그 다음에 이제 뭐 고시 등의 이제 규칙 이런 거죠. 법률에 규정이 있어야 돼요. 이 법률에 동의 없이 하려면. 근데 법률 밑에 시행령, 뭐 규칙 이런데 위임 근거가 있다는 거는 법률에 일단 근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가능하다. 근데 법률에 근거가 없고 시행령이나 규칙에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대표적인 업무가 채권 추심, 신용정보법 여기. 그러면 이제 빚 갚는 거죠. 빚을 데트죠, 데트. 빚을 이렇게 받아내기 위해서 개인정보 수집 비용 동의 없이 하는 거고. 보험 요율 산출, 보험에 가입하려면 뭐 사고 뭐 이력이나 이런 것들을 조사하는 거. 진료 기록 열람, 그리고 병역 판정 검사, 진료 기록 통보, 이런 것들은 법률에 규정이 있습니다. 법령상 의무 준수, 법령에서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로서 개인정보 처리자가 그 의무 이행을 위해 불가피하게 피할 수 없게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경우, 법률에 의한 의무뿐만 아니라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서도 가능합니다. 아까 이거 법률 규정, 이거는 법률은 당연히 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위임 근거 상관없이 가능합니다. 의무는. 아까 이거는 법률의 이제 규정이고요. 그래서 본인 확인,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게시판 이용자의 본인 확인, 공직선거법, 인터넷 언론사 게시판 대화방 등의 실명 확인, 금융실명거래 실명 확인, 법원 경비관리대 설치 규칙, 이런 청사 출입자 신분 확인, 선언법, 신원조사, 이런 법령상 의무 준수, 본인 확인, 연령 확인, 청소년 보호법, 청소년 유해 매체물 판매 대여 배포 시 연령 확인, 청소년 보호법의 인터넷 게임 이용 시 연령 확인,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 유해업주 종업원 고용 시 연령 확인, 민법상 미성년자 보호제도 미성년자와 거래 연령 확인,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 공공기관의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법률 규정이 없더라도 법령 등에서 소관 업무를 정하고 있음. 그게 뭐가 있을까요? 정부조직법에 따른 기관별 직제령, 직제규칙, 개별 조직법, 조직이나 직제, 이런 기준 같은 거, 이런 게 소관 업무로 볼 수 있고요. 주민등록법, 국세기본법, 의료법 뭐 많겠죠. 공공기관 자기네 이제 미션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필요한 경우 이런 소관 업무 가능하고요. 정보주체와의 계약 체결 이행, 정보주체와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하면 경제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동의 획득에 요구되는 비용만 증가시키게 되죠. 그래서 계약 체결 에는 계약 체결을 위한 준비 단계도 포함된다는 거. 계약 이행은 물건의 배송, 전달이나 서비스의 이행 같은 주된 의무뿐만 아니라 부수적인 의무, 즉 경품 배달, 포인트, 마일리지 관리, 애프터 서비스 의무도 이행에 포함이 됩니다. 이거는 동의 없이 수집 이용할 수가 있죠. 계약 체결, 보험회사가 계약 체결을 위해서 청약자의 자동차 사고 이력, 유사 보험의 가입 여부 이렇게 조사하려면 개인정보가 필요하죠. 거래 체결 전 거래 상대방 신용도 평가, 회사가 취업 지원자와 근로계약 체결 전에 이력서,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수집하는 경우, 계약 이행, 고객이 주문한 상품을 배송하기 위하여 주소, 연락처 정보를 수집, 경품 행사 시 당첨자에게 경품을 발송하기 위해 주소와 연락처 수집, 쇼핑몰이 주문 시 포인트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마일리지죠. 주문 정보 수집. 그리고 아까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이 있었죠.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 대리인이 의사표시할 수 없는 상태, 몸이 안 좋다고 보면 되죠. 아니면 그 자리에 없던지, 주소 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 정신미약, 교통사고, 수술, 의사표시를 하기 어려운 의료행위 포함, 태풍, 홍수, 화재, 재난상태 고립, 납치, 감금,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주소 불명, 전화 불통, 이메일 차단. 명백히 정보주체의 이익이라는 게 명백하게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 제3자의 재산의 이익은 정보주체의 생명, 신체, 상 이익을 앞설 수 없다고 봄, 이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게 생명이잖아요. 생명.
신체, 이건 몸의 건강, 재산. 근데 정보 주체의 정보를 이용한다면 다 중요하겠죠. 제3자 같은 경우는 이것도 다 중요하죠. 제3자도. 하지만 제3자 같은 경우는 생명과 신체상의 이익을 정보 주체보다 앞선다고 볼 수 없다는 거죠.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 이익, 조난, 홍수 등으로 실종되거나 고립된 사람을 구조, 아파트의 화재 발생, 집안에 있는 사람 구조, 의식불명 중태에 빠진 사람 수술, 고객 전화 사기, 이거 중요합니다. 보이스피싱, 이게 급박에 들어갑니다. 보이스피싱에 걸린 것으로 보여 은행이 임시로 자금이체 중단, 이게 급박한 재산의 이익, 재상상 이익에 들어간다는 거. 개인정보 처리자의 정당한 이익 달성, 개인정보 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 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요금 징수 정산, 채권 추심, 소제기 진행. 그래서 좀 겹치는 것도 있어요. 아까 채권 추심이 여기 앞에 나왔잖아요. 법률에 규정이 있잖아요. 여기에도 해당이 되는 겁니다. 증빙자료 조사 확보, 정보 주체로부터 직접 제공받은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정보가 아니더라도 사업자가 생성한 정보도 개인정보 수집 행위에 해당. 도난방지, 시설 안정 등을 위하여 회사 출입구, 엘리베이터, 복도 등에 CCTV를 설치, 운영하는 거, 이런 게 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이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친목단체의 운영, 친목단체는 친목단체의 운영을 위하여 회원의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는 경우, 자원봉사, 취미, 정치, 종교 등 공통의 관심사나 목표를 전제로 단체를 이루는 구성원 간 상호 간 친교하면서 화합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 이럴 때는 수집 동의를 안 받고도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추가적 이용, 이거 새로 들어간 내용인데요.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추가적 이용이 가능하기 위한 조건. 원래 정보 주체한테 수집 동의를 받죠. 원래의 목적이 이제 A가 있어요. 근데 이 목적 외에 B로 이용을 했다. 그러면 이건 이제 목적의 이용이죠. 제공도 포함해서. 근데 A랑 비슷한 A 다시 같은 경우는 이건 추가적인 이용이에요. 추가적 이용. 그러면 추가적 이용인데 A가 A 다시인 걸 어떻게 아느냐?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 있는지 여부. 당초 수집 목적과 추가적 이용, 제공의 목적 사이에 관련성이 고려되어야 함. 관련성이 있다는 거는 당초 수집 목적과 추가적 이용, 제공 목적이 서로 그 성질이나 경향 등에 있어서 연관이 있다는 거.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개인정보의 추가적 이용,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수집 정황이나 처리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해야 돼요. 누가? 정보 주체가. 정황은 개인정보의 수집 목적, 내용, 추가적 관리를 하는 개인정보 처리자와 정보 주체 간의 관계, 현재의 기술 수준과 그 기술의 발전 속도 등을 비교적 구체적 사정을 의미하며, 관행은 개인정보 처리자가 비교적 오랜 기간 정립한 일반적 사정을 의미한다. 정보 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정보 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는 정보 주체의 이익을 실질적으로 침해하는지와 해당 이익 침해가 부당한지를 고려해야 함. 부당하게 침해하면 추가적 이용 못하겠죠. 추가적인 이용 목적이나 의도와의 관계를 판단해야 한다.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다. 그러면 이제 오케이인 거죠. 예측 가능성이 있다. 오케이. 부당하게 침해한다. 그러면 뭐 not 오케이죠. 가명 처리, 암호, 안전성 확보 조치한 경우 오케이겠죠. 개인정보 침해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명 처리,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개인정보의 추가적 이용 시 고려해야 할 사항. 여기 좀. 개인정보 처리자는 위 고려사항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스스로 정하여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미리 공개해야 함. 추가적 이용을 왜 할까요? 동의를 받을 필요가 이제 없어서 하는 거죠. 목적의 이용은 동의를 받아야 되겠죠. 이후에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의 개인정보 이용 제공 사례, 추가적인 이용을 이야기하는 거죠.
LP 음반을 판매하는 회사가 고객 동의를 받아 정기적으로 LP 음반의 카탈로그를 보내오다가 오디오 테이프, CD, DVD 형태의 음악 카탈로그도 보내는 경우 추가적인 이용에 해당이 되고요. 약국에서 다른 고객의 의약품을 잘못 가져간 경우 약국이 고객에게 위 사실을 알리기 위해 처방병원으로부터 휴대전화번호를 제공받아 전화하는 경우 추가적 이용에 관련이 있다. 여기에 다 해당이 된다고 했을 때 추가적 이용입니다. 개인정보 수집 비용 Q&A. 이전에 경품 이벤트에 응모했던 고객 리스트를 활용해 신상품 출시를 안내하는 홍보 이메일을 보내도 문제가 없는지, 경품 이벤트를 통해 이벤트 활용 목적으로만 동의를 받고 상품 광고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는다면 해당 개인정보는 상품 출시 안내, 이메일 발송 등의 광고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다만 홍보 목적에 대해서 별도의 동의를 받으면 가능하다. 그래서 광고랑 이벤트 활용 목적이랑 두 개는 별개로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전화번호, 이메일 이걸 수집을 받았어요.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받았어요. 이거를 갖고 있는 거랑 보유하는 거랑 광고 전송하는 거랑 광고성 정보 전송, 이거는 별개죠. 여기도 동의받고 여기도 동의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보 주체로부터 제공받은 명함이나 전화번호부, 공개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개인정보 수집하는 경우에도 정보 주체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정보 주체로부터 직접 명함이나 그와 유사한 매체를 제공받음으로써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정보 주체가 동의사를 명확히 표시하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 명함 등에 제공하는 정황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동의사가 있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전화번호부, 공개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개인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거나 게시하도록 허용한 정보주체의 동의사가 명확히 표시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표시 내용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동의사가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이용해야 한다. 항상 나오지만 교수님의 대학교에 교수님의 프로파일이 있다. 그러면 이 교수님의 논문이나 강의나 이런 거를 연락을 해야지, 이 프로파일을 보고 이메일에다가 보험 가입 광고, 보험 광고 이런 거는 사회 통념상 동의사가 없는 거죠. 그걸 의미하는 거고요. 만약에 이제 자동차 딜러 연락처가 있다. 그러면 자동차를 만약에 중고차를 사고 싶다. 그럴 때는 연락을 해도 되는 거죠. 사회통념상. 물론 교수님한테도 이익이고 자동차 딜러한테도 이익인 거죠. 정보주체가 동의가 필요한 개인정보는 장래에 변경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정보주체가 동의할 시점에서 확정한 동의를 받아야 할 항목을 모두 열거하고 그 외에 준하거나 유사한 항목을 이제 포섭한다는 의미로 등의 용어를 사용해도 되는지 안 되겠죠. 특정을 해서 딱 끝나야죠. 여기서 등으로 해서 향후에 받으면 좋을 것 같아. 미래 지향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보수적으로 해야죠. 개인정보 수집 시 필요한 개인정보만을 수집하도록 하며 등의 용어를 써서 추가적인 개인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면 무분별한 개인정보가 수집으로 이어질 소지가 있으므로 정보주체 동의 시 수집할 구체적인 개인정보 항목을 나열하면서 등을 써서는 안 되며 추후 업무상 개인정보가 필요한 경우에 별도로 또 추가를 해서 동의를 받으라 이거죠. 직원 채용 시 이력서 등을 통하여 얻게 된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와의 계약 체결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그 수집 이용에 대하여 동의가 면제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 사업자는 직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가족수당의 계산 기초가 되는 사항과 기타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임금 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는 바, 이는 법령에서 정한 경우에 해당이 된다. 기타 정보의 경우에도 구직 예정자의 개인정보 또한 그 수집 비용과 관련하여 계약 체결 이행에 필요한 경우에 의하여 구직 예정자의 동의 면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이제 채용을 할 때 수집 동의를 받는데, 예를 들어서
회사랑 직접 한다. 이럴 때는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죠. 아까 이런 정보들. 하지만 이제 헤드헌팅 여기를 속해서 이렇게 한다. 이럴 때는 일반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죠. 이 헤드헌팅사가. 이런 것들은 사실 이제 이 헤드헌팅사도 이제 회사에 뭐 위탁사로 볼 수도 있긴 하지만 이럴 때는 동의를 받는 게 좀 적절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직원에 관한 정보는 계약 체결 목적뿐만 아니라 복지, 노조, 관리, 위탁 등의 목적으로 활용 여지가 높고 민감 정보를 수집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채용 시에는 입사 서류에 채용을 포함한 회사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기간 등을 명확히 기재하여 대상자에게 알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동의를 안 받아도 된다고 그냥 뭐 doing nothing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고지, 안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바람직합니다. Q&A. 임차인이 전세 대출을 위해 임대인은 저런 부동산을 빌려주는 거고 임차인은 그거를 빌린 거를 쓰는 거죠. 은행에 전세 계약서를 대출하는 경우 전세 계약서에는 임차인의 정보뿐만 아니라 임대인의 개인정보도 포함하고 있는데 이때 은행은 임대인의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하여 별도의 이제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조금 이거는 뎁스가 있는 내용이긴 하죠. 은행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계약서에 기재된 임대인의 개인정보 수집할 수 있는 경우는 법률의 특별한 규정, 법령상 의무 준수, 사전 동의가 어려운 경우 급박, 정당한 이익 달성으로 한정을 한다. 은행은 전세 대출 계약을 함에 있어서 임대차 계약이 진정하게 성립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하여 전세 계약서를 통해 임대인의 개인정보를 확인하는 것은 개인정보 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에 해당한다. 이 이익이 금전적인 이익 이런 게 아니에요. 업무를 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이익입니다. 즉 전세 자금 대출은 임대차 계약상에 임대 보증금 담보를 설정하는 것으로 임대차 계약 허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임대인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은행의 정당한 이익, 그게 뭐냐? 대출금 회수와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은 임대인에게 미치는 피해가 없으며 임대인의 개인정보 역시 단순히 임대차 계약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처리되므로 임대인의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가 침해될 소지가 적다. 그래서 임대인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이용할 수 있으며 다만 이 경우에도 주민등록번호 수집은 제한된다 하면 안 된다 이거죠. 가명정보를 과학적 연구 등의 목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경우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 관련성이 있어야 하는지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가명정보를 과학적 연구 등의 목적으로 이용하도록 하는 규정과 구별된다. 가명정보이면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이 없더라도 과학적 연구 등으로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동의 안 받아도 되는 거죠. 예, 그래서 통과공 이거 가명정보 알고 있죠.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지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의 경우 다른 개인정보와 달리 별도의 동의를 받거나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로 하나여 처리할 수 있는 바 추가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추가적 이용 아까 조건 여기 있었죠. 여기 이 부분 해당에 관계가 없죠. 가명정보나 뭐 고유식별정보, 민감정보